30번 문제 빼고는 그닥 어렵지 않아서. 자, 26번부터 가볼게요. 4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kx의 제곱 플러스 10 2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6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어차피 4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2개라는 건 실근 2개, 허근 2개 이런 소리죠. 맞죠? 근데 그냥 풀 게 아니라 치환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은 2x제곱 더하기 k의 x라는 요 부분을 라지 a라고 치환을 하셔가지고 방정식을 다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다시 표현했더니 a의 제곱에다가 10a 더하고 그 다음에 16을 플러스 했더니 빵이더라 이런 말이니까 빨리빨리 풀게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선생님이 이번 주 수업할 때 풀어드렸던, 이번 주랑 지난번 주말 보충 때 모의고사지 있죠? 1회 모의고사지 20번 문항에 요거 있었잖아. 아, 이거 20번이 아니구나. 저거 뭐 그냥 얘기할게요. 이차함수하고 이차함수가 얼마다 라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걸 이제 가르쳐 드렸었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러면은 얘가 뭔 말이야? 2x제곱 더하기 kx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맞지? y는 2x제곱 더하기 kx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걔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함수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실근 2개라는 거예요. 2개. 그럼 한 놈은 이런 데 있고, 누굴까 얘가? 마2랑 마8 중에? 당연히 위죠. 마이너스 2야. 맞아? 마이너스 8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이래서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 여기 구할 수 있죠? 조금 힘들지만 구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k 컴마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얘는 뭐 딱히 대칭축을 쓴다고 해서 뭐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16분의 k 제곱을 더했다가 빼주면 맞죠?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4분의 k 컴마 마이너스 8분의 k 제곱. 오케이? 그럼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면 될까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8보다는 크고. 오케이. 이거 풀면 끝난다. 세 변에 동시에 마이너스 8 곱합시다. 그러면은 64 뒤집고 k제곱 뒤집고 16이죠. 그럼 k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고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정답 18입니다. 안 어렵죠? 자, 이 정도 해결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7번. 27번도 선생님이 적어드린 풀이가 그닥 100점짜리 풀이는 아니에요. 나도 이제 한 번 풀 때 적은 거라. 그래서 이제 좀 더 깔끔한 풀이를 준비했으니까 잘 적어가시고, 자, 그걸로 연습하셔야 돼. 그걸로.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3k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열심히 풀었어도 마지막에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실근 조건을 무시해서 그런 거야. 실근 조건 챙기셔야 돼. 자, 실근 알파, 베타 갖는다 그랬으니까 먼저 판별식 좀 계산합시다. 자, 판별식을 쓰면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씁시다. 판별식 그냥 써요. 그러면은 k제곱에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지금 되게 난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 0보다 크셔야 돼. 맞죠? 여기서 k에 대한 범위를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3k제곱이죠? 3으로 나눌게.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그럼 k 곱하기
K마 4가 0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K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두 개 나오거든. 그럼 4는 여기서 탈락인데 이거 안 세우고 하면 왜 탈락인지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찍으면 애들은 보통 4로 찍지. 자연수니까. 그럼 틀리는 걸.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문항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 꼭 구하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근과계수 관계 좀 정리합시다.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제곱 플러스 3의 K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는 1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 더 좋은 방법이 있네. 근데 진짜 엄청 쉽게 풀 수 있네. 잘 봐. 마이너스 K에다가 요거 좀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K라며 이게. 대입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K가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맞아요? 이게 12야.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12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빼는 거 아닌가요? 얘가 2알파 베타니까. 맞지? 근데 얘네들이 다 K로 표현이 돼야 돼? 이거 뭐야? K? 마이너스 K? 그럼 뭐예요? K제곱. 얘는 뭐야? 여기 있네? 플러스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3K는 12다. 이렇게 되죠? 꼴 보기 싫으니까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K가 24. 3K제곱 마이너스 6K 빼기 24는 제로. 3으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제로. K 더하기 2하고 K 빼기 4로 인수 분해가 되셔가지고 마2랑 4가 가능한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러한 실근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는 탈락이라고요. 4였으면 뭐였을까? 4는 중근이 되는 거야. 판별식의 경계값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을 성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탈락, 얘가 정답.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K가 마이너스 2면 이거 다 얼마예요? 얘는 2네?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 10이네요? 맞아요? 아닌가?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 맞네.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치? 그럼 이게 뭔데? 마이너스 8. 넘겨요. 20. 됐네, 그치? (27번은) 선생님이 좀 약간 근데 풀이는 깔끔해 보이는데 뭔가 어지러워. 그래서 이제 혼자 할 때 약간 혼란스럽거든? 그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얘는 어차피 근과 계수 관계랑 그 다음에 근을 대입한 결과가 있어요. 꼭 근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대입해가지고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쟤네들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못하진 않지, 그치? 요건 일단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풀었어? 마이너스 K에다가 이게 있네? 대입해서 풀었어. 또는 뭘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알파 제곱은 뭐예요? 알파 제곱은 잘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알파 제곱을 거기다 넣어봐요. 봐봐. 알파를 넣었어. 방정식에다가 알파 대입 근이라며. 대입했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3K가 0이죠. 그럼 나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그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3K구나.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어딨어?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K 베타 빼는 게 낫겠네? 맞지? 여기 시 기니까 마이너스 K 베타에
12단데 요걸 묶어서 마이너스 K로 묶어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다시 K로 정리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 K만 싹 남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거든. 하지만 요령은 알아야죠. 근각에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근을 대입한 결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차수를 막 줄이면서 식을 막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이 27번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재주를 좀 부리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 번 연습하시고 됐죠? 선생님 풀어드린 풀이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근을 대입해가 적절히 푼 건데, 자, 그것보다는 나는 이 지금 요거를 원래 소개하려다가 지금 뭐 이렇게 길을 막 틀었는데 뭘로 가도 상관없다. 그만큼 풀이가 다양하면 막 가도 푸는 거거든요. 이해됐지, 그치? 자,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근을 대입한 결과와 근과 계수의 관계. 쟤네들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일단 포인트는 뭐겠어요?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차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야. 내가 이 보라색으로 쓴 풀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알파 제곱이 짜증나요. K 베타도 만만찮게 짜증나지만 이게 2차라서 답답하단 말이야. 그럼 그 2차를 1차로 바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2차는 남겨두고 1차를 다 넘기고 상수항이라. 그럼 2차를 1차로 대체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차수를 줄이고 문자도 줄이고 소거시키다 보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니까, 자,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28번 갑시다. (28번) 자, 원 C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Y축과 Y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렇게 했을 때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가조건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은 선분 CD의 중점이래. 자, 이게 뭔 소리일까? 잘 봐봐. 원이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이때 그려드린 그림을 좀 보시면은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쌍쌍 가요. 근데 이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A랑 B가 여기 있으면 A하고 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그러면은 한 여기쯤 되지 않을까 싶어. 맞지?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선분 CD의 중점이네. 잘 보세요. CD는 Y축 위의 선이야. 그러니까 CD를 직선으로 만들면 그거 자체가 그냥 Y축이라고요. 맞죠? 그 말은 뭐야? 여기를 Y축이 뚫고 지나간다 이런 소리예요. 맞지? 그럼 XY축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아, 여기가 X축이고 얘네들은 X축 위의 점이니까. 맞죠?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리면 Y축이 되는 거고, 아하, 그럼 여기가 C고 여기가 D구나 해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게 A, C, B, D를 싹 이어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구나. 됐죠? 그럼 쟤네들을 좌표 구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원 O가 직선에 접한대요. 그럼 걔는 뭐 D 조건 쓰라는 얘기고 D는 날 쓰라는 얘기야. 맞지? 갑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 일단 1대4를 좀 이용해야겠어.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길이 A라고 하면 여기는 4A가 되는 게 맞아요. 맞지? 1대4니까. 그 말은 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A, 0이라고 둘 수가 있고 요 점의 좌표를 4A, 0이라고 둘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 다음도 가야 돼. 그 다음은 그럼 마이너스 A하고 4A하고 중점을 매기면 둘이 더해서 3A고 평균 때렸을 때 2분의 3A니까 원의 중심이 2분의 3A, 빵에 있구나 라는 것까지 가셔야 되고, 하나 더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돼. 그러면 요만큼이 반지름의 길인데 2분의 5A구나. 이해되니? 잘 봐. 그러면 2분의 3A, 2분의 5A네? 맞아요? 그럼 몇 대면? 2분의 3A, 2분의 5A면 3대? 2분의 3A, 2분의 5A야. 2분의 A 다 갖다 날려버리면 3대 5죠. 여긴 뭘까? 3대 4대 5겠죠. 맞아요? 여기 2A야 그러면. 이해되니? 이해돼? 직각삼각형 비율 중에 피타고라스 숫자 3, 4, 5 있는 거 알죠?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 그 저기 뭐야? 여기 2분의 3a이고 여기 2분의 5a죠? 피타고라스 있으면 돼. 그러면은 저기 뭐야? 4분의 25a제곱에서 4분의 9a제곱 빼면은 4분의 16a제곱이죠. 그럼 4a제곱이니까 여기 그냥 2a다 이 얘기야. 저걸 피타고라스 숫자의 실수배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은 좀 빨리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몰라도 뭐 계산하는데 뭐 10초 걸려, 20초 걸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 조건을 활용하면은 a 값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a 값을 알아내 봅시다. 해볼게요. 자, 원 5가 직선에 접한다는 것은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런 소리지. 맞아요? 그러면은 잘 봐. 거리 d는 이거 많이 나오네.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루트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그럼 5분의 4? 맞아요? 5분의 절대값 2분의 3a, 빵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2분의 3a를 4x에다가 넣었더니 6a가 됐죠? 오케이? y좌표는 빵이니까 땡큐 없어졌어요. 플러스 13이야. 이해되세요? 자, 깔끔하게 다시 해볼게요. 5분의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a가 양수거든요. 맞죠? 얘가 반지름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5 a와 같으시면 된다 하면 a 나오니 안 나오니?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잘 봐. 5 올려. 그러면 25a가 2 올려. 26 플러스 12a다 이런 소리니까 13a가 26이고 a 얼마? 끝났네. 아, 이거 2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니 안 맞니? 그럼 뭐하러 이거 열심히 구해? 그냥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2하면 뭐 어차피 2배 아니야. 밑에랑 위에랑. 맞죠? 그 말은 여기가 5a죠. 5a. 길이가 5a잖아. 근데 a가 2였으니까 여기 10. 맞죠? 여기는 2a죠? 2a는 4. 맞아? 그럼 10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2 하니까 40이죠. 정답 40이다. 이해되세요? 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됐어? 자, 거기 적어드리는 것도 조금 이제 복잡해요. 선생님, 나도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풀이가 좀 간결해지는 거야. 지금 소개해주는 것들은. 됐죠? 29. 시간이 없네. 29는 쉬워요. 그림을 굳이 좀 안 그리려고 그래. 그냥 거기 좀 봐봐. 그 그림 거기 있잖아. 맞지? 그림 보면 A하고 B를 그렇게 잡는 이유가 자,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A, B 선분도 A 길이고 A, D 선분도 길이를 A라고 잡은 거예요. 정사각형이 밑면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높이는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직육면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B라고 했어. 괜찮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Q를 AP 선분의 길이하고 BQ 선분의 길이하고 BQ랑 AP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직육면체 잡았으니까. 근데 BF하고도 같대. 맞아요? 그러니까 BF가 높이 B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다 B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AP에다가 지금 B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죠? 됐죠? 그림 구도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PD, QC, SG 이런 애들 A-B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 납득이 되셔야 돼. 괜찮죠?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그치? 첫 번째 식을 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A죠? BF는 B야. SD의 제곱이 중요해. SD의 제곱. 근데 뭐 다 알지 뭐. 이거 1단원 내용이고 일단 지금 A 더하기 B에다가 SD의
제곱을 곱한 친구가 4분의 35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SD의 제곱이 지금 뭐니? 거기만 좀 간단하게 그려보자. SD의 제곱이 지금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죠. 맞아?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먼저 이걸 구해야죠. 여기 A-B고 요만큼이 A니까 지금 이 연두색 선분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마 B의 제곱이죠. 맞죠? 그럼 얘를 제곱하고 여기가 B잖아. 맞지? 그럼 이 빨간 놈의 길이는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또 쓰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다가 피타고라스. 이해돼? 그러면 그냥 이거 제곱하고 B제곱 더한 거 아니야? 맞지? 총정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에다가 SD의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B제곱이랑 더한 거. 맞죠? 그럼 잘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의 제곱하시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일단 적을게요. 얘가 4분의 35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V1, V2 더 해볼게. 자, V1은 졸라 쉽지. V1은 그냥 A제곱 B예요. 맞아? V1이 전체 부피야. 괜찮지, 그치? 그러면 A제곱 B랑 V2는 그 옆에 큰 직육면체. 잘랐을 때 큰 직육면체거든요? 이해되니? 뭔 소린지? 괜찮아? 그러면 그 놈은 AB제곱이야. 맞아? ABB거든요. 이해되는데? 되죠? 걔네들 더했더니 4분의 15래. 맞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열심히 연립했을 때 AB 더하기 BF, 즉 A 플러스 B의 3승을 원하고 있어요. 맞죠? 이걸 표현해서 분수로 나올 거니까 둘이 더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해봅시다. 먼저 그러면은 잘 봐. 얘를 좀 정리를 해야겠네. 피할 수가 없어요. 맞지? 자, 얘를 좀 정리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B제곱 하나씩 나오죠. 그럼 2A제곱, 2B제곱에 마이너스 2AB까지 있지 않나? 2로 묶을까? 그러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부터 씁시다. 이런 식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뭐니 근데? 전개하면 A 3승 더하기 B 3승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A 3승 플러스 B 3승은 8분의 35야. 이런 얘기가 돼. 맞아요? 잘 봐. 이거 구하려면 얘 근데 뭐야? 너네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 잘 봐. 얘는 뭐니? A, B로 묶어봐봐. A, B로 묶으면 이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나는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이 친구는 세제곱을 먼저 하고 곱하기 3에다가 곱 합을 더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지금 필요한 거 이거 다 나왔네. 맞아 안 맞아? 어디 가서 보라세. 얘는 얼마고? 8분의 35. 얘는 3 곱하기 4분의 15. 그럼 4분의 45죠. 그러면 8분의 35 더하기 90이니까 8분의 125가 되고요. 약분은 당연히 안 됩니다. 2의 3승분의 5의 3승이니까요. 맞죠? 정답은 133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됐죠? 얘는 어렵다기보다 곱셈 공식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보자마자 이게 애들은 근데 고등학생들은 요거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맨날 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들 시험 범위 공부하기 바쁘니까 이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서 내신 나올 걸 대비를 해주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11시 5분인데 선생님 이거를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30분을 왜냐면 정규 시간에 30분 같은 걸 하기는 또 약간 애매해.
이거 빨리 끝내볼게요. 어렵지 않거든? 21번보다 짧아요. 빨리 끝내볼게. 잘 봐봐. 여기 됐죠? 여기까지? 지워도 돼? 싹 지워도 돼? 지워볼게요. 어차피 다 적어놔. 29번은 적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가보겠습니다. 30번. 자, 상수 PQ가 있고 P가 양수래. 맞지? P가 양수. 그리고 2차 함수 fx는 2분의 1 x마 p의 제곱 더하기 q니까 선생님 fx를 먼저 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fx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p, q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 잘 봐. fx에다가 내가 상수함수를 하나 그을게.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방정식을 풀 거야. 어떤 상수함수 k. 오케이? 그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죠. 문제가 어려워지면 계속 대수 계산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식과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필요한 계산만 따다다닥 하게 만들어. 이걸 질질질 끌고 가게 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잘 봐. k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실근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맞니 안 맞니? 이해되세요? 질문.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일까? 네. 무조건 2p가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어렵지가 않아요. 왜 2p가 될까? 얘와 얘의 뭐가 p니까? 평균이 p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가 p라고요. 그럼 x1 플러스 x2는 얼마야? 2p. 근의 합이 계속 2p로 일정해요. 이해돼? 자, 이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래냐면은 fx하고 양수 m이 있는데 양수 m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적어볼게요. gx는 마이너스 fx마 m이야. 맞지? 그치? 하나도 안 어려워. 제대로 보세요. 잘 보세요. 먼저 여기 마이너스가 달렸다는 건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이죠. 무슨 대칭 이동이야? y축, x축. x축 대칭 이동이야. 이해되세요? 왜? 시계 전체가 바뀌었으니까 y는 뭐 적혀있는데 내가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겠다는 거는 이걸 바꾸겠다는 게 아니야. 원래는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이지. 근데 다만 얘를 옆으로 옮겨줬을 뿐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일단은 x축 대칭 이동이라서 그마저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얘가 거꾸로 뒤집힐 거라는 거야. 위로 볼록하게. 맞죠? 그 상태로 x 대신에 x마 m이 들어갔으니까 뭐야? m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이죠. 그러면은 잘 봐. gx하고 fx는 그래프의 너비가 그러니까 굴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gx를 할 때 이렇게 더 좁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대로 굴곡을 유지를 해요. 왜? 대칭이동,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그래프의 크기를 손상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gx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칭축이 p 더하기 m에 있을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대칭축이 그냥 뒤집었다가 m만큼 평행이동했는데 m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더 오른쪽에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또 질문. gx는 k의 두 실근의 합은 얼마일까? 그렇게 되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30번은 그 학생은 푸는데 내가 봤을 땐 5분도 안 걸렸을 거야. 이대로 해석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fx, gx를 hx라는 함수로 새로 정의할 건데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잘 봐. 방정식 fx는 gx부터 보세요.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일단 두 점에서 만나게끔 두 함수를 그려줘야 돼. 맞죠? 그렇게 그렸을 때 알파, 베타가 있으면 그 알파하고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fx하고 gx가 막 갈려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처럼 되는데 맞죠? 자, 근데 그걸 그렇게 바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잘 봐. fx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만 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니 안 맞니?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지만 얘네들은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안 맞니? 왜? 그게 아까 그 골격이 똑같다는 것의 의미예요. 맞죠? 그럼 이 상태로 이 방향이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문제가 뭐래? 알파하고 베타 기준으로 바깥쪽 있죠? 바깥쪽에선 뭐래? F래, G래? 바깥쪽에선 F래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데서는. 맞아? 그럼 잘 봐. F는 아래로 블록한 놈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근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시고? 두 근의 사이에서는 G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소리라고요. 이해되세요? 괜찮아? 좋았어. 자, 그러면 정답 그림만 그릴게요. 어차피 쉽거든? 잘 봐봐. 이렇게 됐을 때 박스를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방금 선생님 그린 그 그림 있죠? HX 그림. 그 그림하고 T는 상수함수입니다. 맞죠? 일단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모든 실근의 합이 4P 더하기 2M이 되신대. 왜 저런 놈이 될까요? 아까 뭐라고? 얘는 두 실근의 합 얼마라고? 2P. 얘는 뭐라고? 그럼 지금 4P 더하기 2M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얘하고도 둘이 만나고 얘하고도 둘이 만나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도 더하고 얘도 더했더니 4P 더하기 2M이 되는 거로. 그럼 봐봐. 얘만 있어. 4P 더하기 2M이 돼요? 얘만 있어. 돼요? 안 되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그린 케이스 1이라고 그려놓은 거 보세요. 케이스 1이라고 그려놓은 거. 케이스 1이라고 그려놓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잘 봐. 보라색으로 H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GX를 따르고 다시 FX를 따르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근이 지금 애써서 뭐 여기다 그린다고 하면은 이 P가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요 근들을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럼 죽었다 깨나도 합이 4P 더하기 2M이 안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는 뭘까 그럼? 얘가 대칭축에 닿기 전에 근이 생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함께 함수에 속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케이스 2처럼 그려야 되는 거죠. 대칭축을 지나서 두 근이 만나게끔. 오케이? 다시 그릴게 그러면. 요 그림 만족하려면은 일단은 네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는 F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이고 어떡해요 헷갈려. 이렇게 돼야죠. 그냥 그림을 그리고 합시다. 설명해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케이스 2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HX를 그렸을 때 내려가다가 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되시면서 그러면 내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하고 얘의 합이 얼마고? 2P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합이 2P 플러스 2M이 되면서 얘가 원하는 근이 2개 이상이면서 실근의 합이 4P 더하기 2M이 되는 게 딱 하고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이 4P 더하기 2M은 이러한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합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니? 못 만들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됐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일어나요? 맨날 일어나나? 이 일이? 그렇지 않거든요? 얘보다는 커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 사이에다가 내가 상수함수 t를 그릴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범위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4p 더하기 2m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고 여기가 그러면 y는 g의 p다란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란 소리고 y는 5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좌표를 좀 알아내 봅시다. 먼저 여기는 좌표가 뭐예요? x는 p 더하기 m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럼 p 더하기 m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힌트 하나 잡았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잡았고 또 뭐 여기 문제에서 새로 나온 조건이죠. fm 더하기 gm은 마이너스 4. 이거 세 개 있지, 그치? 자, 얘네들 다 써가지고 가볼 거야. 밑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보세요. 1번 g에 p 더하기 m을 넣었더니 그 뭔 말이야? 잘 봐, 이거야 이거. g 함수에, 이게 g 함수죠. g 함수에 p 더하기 m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가 첫 번째 힌트예요. 맞죠? g에다 p 더하기 m 넣읍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gx가 이거였잖아. 그럼 내가 p 더하기 m을 넣어요. 그럼 여기다가도 p 더하기 m을 넣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f p가 되죠. 맞니 안 맞니? 그럼 f에다 p 넣어봐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q가 얼마다? 요 힌트가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거 보세요. f p 더하기 2m은 g p 더하기 2m과 같다. 이건 뭔 말이야? 잘 봐봐. 얘가 지금 g p래. 그 무슨 말이니? p는 어디야? p는 여기죠. 여기.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살짝 잘못됐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GP가 여기인데 그게 틀렸죠. 사실 여기여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맞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되게 그려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P 올라갔을 때 여기가 P, GP가 되는데 그게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럼 잘 봐봐. 여기가 P고 여기는 뭐야? P 더하기 M.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소리죠? P에서 P 더하기 M 갔으니까 M이지. 이해돼? 여기도 얼마야? M이지. 그럼 여기는 뭐야? P 더하기 2M이죠. 졸라 어려워 이게. P 더하기 2M을 넣고 넣으면 F에 넣든 G에 넣든 똑같다가 두 번째로 선생님이 제시할 식입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 그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워 찾는 게. 두 번째 별표를 좀 많이 쳐두시고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가 GP라며. GP. 그치? 그럼 여기가 P란 소리야. 왜? P 더하기 M이 여기니까요. P 더하기 M보다 전이잖아, P는. 그럼 여기는 뭐란 소리야? P 더하기 2M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신다고. 맞죠? 그러면 P 더하기 2M에서 F에 넣은 결과와 G에 넣은 결과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되시고 이걸 계산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근데 G P 더하기 2M이 뭐니? 여기다 넣어봐봐. 마이너스 F P 더하기 M. 맞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 P 더하기 2M은 뭐야? F P 더하기 2M을 넣어보세요. F에다 2분의 1 곱하기 2M의 제곱 맞아? 이해돼? 내가 여기 적어줄게. 잘 봐. fx가 2분의 1에 x-p의 제곱 q는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맞죠? 그러면 f에 p 더하기 2m을 넣었어.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2분의 1에 2m의 제곱이니까 4m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2m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니? 그 다음에 f에 p 더하기 m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m의 제곱 마 5가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똑같대. 맞아? 그러면 잘 봐.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m 제곱 마이너스 5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결과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 플러스 5구나. 오케이? 하면 넘겨요. 2분의 5m제곱이 10이다. 그러면 m제곱은 4니까 m은 얼마? 2예요. 왜? m이 양수라고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세 번째 줄. 양수 m에 대하여. 맞죠? M 잡았네. 자, P 잡으면 됩니다. 이제 P를 잡으려고 그 맨 마지막 조건이 그게 나온 거야. 세 번째.
FM 더하기 GM이 마4다. FM은 뭐니? FM은 2분의 1에 M-P인데 P 나왔어요. 아, P 안 나왔어. M은 2니까 2를 넣어요. 2-P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Q는 나왔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GM은 마이너스 F0와 같은 거 맞죠? 마이너스 F0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F0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P제곱 플러스 5죠? 는 마이너스 4니까 이걸 계산하면 다행히 P가 나오겠네요. 그쵸? 5랑 5 지우고 2 곱합시다. 2 곱하면 2-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마8 맞죠? 이거 뭐야? P제곱 빠졌어. 그러면 마이너스 4P 플러스 4만 남죠? P는 3이 됩니다. 아우 힘들어. 다 했네. M 곱하기 P-Q의 값을 구하세요. M은 2, P는 3, Q는 마5. 정답이 16입니다. 개빡세.